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으로 밀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중국은 과연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보십니까? 중국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중립을 표방해 왔지만 그런 중국의 주장이 유럽을 비롯한 서방 진영을 전혀 설득시키지도 또 이해시키지도 못하면서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당할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10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간의 대서양 동맹이 빛의 속도로 다시 살아나면서 유럽에서 정치적 풍향이 중국에 아주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이 계속해서 러시아를 지원할 경우에 이들 국가로부터 고립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 경우에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런 보도를 한 겁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어서 중국 정부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심각한 대화에 참여하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면서 이 유럽연합, 그러니까 EU도 중국이 중재에 나설 것이라는 희망을 거의 포기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유럽의 고위 외교관은 우리는 모든 면에서 중국이 필요하지만 지금 그들은 두려워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세계가 변화가 있고 또 우리 역시 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고 두려워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말을 한 겁니다. 특히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EU 관리들은 동맹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책을 모색하면서 중국이 대러 제재를 우회할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짚어보면서 협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미국은 이 러시아에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할 경우에 혹독한 대가에 직면할 것이라고 중국 등에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 그대로 이 지나 러먼도 미 상무장관은 최근에 이 중국 기업이 러시아에 반도체를 팔면 문을 닫을 수 있다라고 경고한 바 있죠. 그러면서 이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 그러니까 중심구어제를 콕 찍어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 의회에도 중국이 러시아 제재를 위반할 경우에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중국의 대형 은행들을 축출하는 법안이 이미 상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중국의 제재를 가할 경우 역풍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중국이 러시아의 전철을 밟아 전쟁을 시작한다든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발각되면 그런 우려는 분노한 정책 위반자들의 고려사항이 되지 않을 것이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또 중국은 미국과 EU의 동조를 주시하고 있으며 EU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도 손을 잡고 러시아 제재에 나설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들이 단합해서 제재를 가할 것에 대비해서 중국이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게 확실하지만 세계 경제 강국들이 동시에 중국을 겨냥한다 그러면 그런 자구책이 소용이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 내용 그대로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중국을 바라보는 유럽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중국을 유럽의 경제 파트너로만 생각을 해왔습니다만은 지금은 중국이란 존재가 유럽에 현존하는 실체적 안보 위협이고 중국에 대한 높은 경제 의존도가 유럽의 치명적인 비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유럽에서 쏟아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그런 움직임은 구체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러니까 나토의 외무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오는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릴 나토 정상회담에서 나토 안보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을 정식 의제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31일 2021 나토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의 야심과 공세적 행동이 냉전 이후 서방이 구축해온 규칙 기반의 세계 질서와 안보 영역에 체계적 도전을 가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나온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는 겁니다. 특히 유럽의 안보를 책임지는 나토가 중국 문제를 정식 의제로 올린 것도 이번이 처음이고 그 내용의 강도도 단순한 진단 정도가 아니라
중국에 대한 본격적 대응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독일의 일간지인 디 자이트와 주간지 슈피겔 등은 중국과 EU 간의 신장 유구르 인권 문제, 또 대만 문제, 리투아니아에 대한 무역 보복 문제 등 해묵은 갈등이 있긴 했지만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대놓고 푸틴 대통령을 포용하면서 갈등의 차원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러시아가 유럽을 향해서 안보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뻔히 보면서도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중국이 유럽을 향해서 이 적대적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도 중국의 러시아 지원이 확인되면 EU가 중국에 무역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면서 EU가 중국과 경제 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고 설명을 한 겁니다. 유럽 내에 중국을 향한 불편한 신기는 이미 여기저기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3월 23일 중국이 노골적 거짓말과 허위 정보 확산 등으로 러시아의 정치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우르젤라 폰데어 라이언도 EU 집행위원장인데요. 지난 1일에 시진핑 주석하고 화상으로 만난 제23차 중국 EU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제재를 지원하지 않겠다면 최소한 방해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직격탄을 날린 바 있습니다. 유럽이 특히 주목하는 건 뭐냐면 러시아 에너지가 유럽 사회의 아킬레스건이 된 것 같이 중국에 의한 이 경제 의존 자체가 시진핑 주석의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푸틴이 천연가스를 무기로 유럽을 공격한 것은 이 유럽 국가들에게 아주 좋은 학습 효과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역시 경우에 따라서 푸틴과 동일하게 유럽의 약점을 파고들 수도 있다, 이렇게 유럽 사회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EU 통계 기관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지난 2020년 EU와 중국의 교역액은 약 5,860억 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781조 정도 되는데요. 이 중국은 EU의 최대 교육 상대국이었습니다. 중국 총 수입의 약 20%, 총 수출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EU와 미국의 교역액이 5,550억 유로, 그러니까 한 740조 원에 비하면 훨씬 더 많죠. 유럽이 훨씬 더 중국하고 무역 규모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EU는 그동안에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을 줄이는 한편 이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과는 경제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중국도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 그리고 대만 문제 등 이런 외교적 갈등에 대응하는 세계 전략의 일환으로 유럽을 중시해야 될 필요가 생겨서 이렇게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이렇게 확대된 거죠. 그래서 EU와 중국 간에 이 경제적 결속에 의해서 정치적으로도 동반자 수준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밀착도가 더해졌던 겁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중국이 인권 문제로 인해서 잠시 냉각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너고 있다, 강을 건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또한 유럽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러시아가 중국의 지원을 통해서 서방 세계의 경제 제재를 극복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손을 잡고 유럽을 향해서 본격적인 보복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유럽이 집중 투자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를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에너지는 러시아에, 그리고 미래의 에너지는 중국에 발목 잡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유럽 사회 전체를 흔들어 버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지금 치러지는 프랑스 대선에서도 넉넉히 앞서가던 마크롱 대통령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하락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 말은 러시아하고 중국이 손을 잡고 맘만 먹는다면 유럽 사회를 공략을 했을 때 유럽의 여러 정권들이 넘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결국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서 유럽 사회는 크게 각성을 하기 시작한 거고요. 더 이상 러시아에 에너지를 의존하는 체제라든지 중국 경제에 예속되는 시스템을 완전히 극복해야 될 필요성을 유럽 사회가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각성이 EU가 중국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중국이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면서 또 뭐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큰 소리도 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이 그렇게 헛기침을 하고 애만소리를 할 때가 사실은 속으로 가장 긴장하고 있는 때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미국 샌디에이고 대학의 중국 전문가인 빅터 시의 말을 빌어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서방 세계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이렇게 빨리 또 그토록 가혹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중국은 상상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외환 보유고 동결 등의 측면에 있어서 러시아보다 훨씬 더 취약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유럽과 중국 간의 관계가 결정적인 순간을 지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서방 세계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같은 것을 중국이 당하게 될 경우에 이걸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여러 갈래로 분석하면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만 중국이 실제로 그런 제재 조치를 당하게 되었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정말로 난망일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지금 러시아가 당하는 경제 제재를 중국도 당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그 대비책을 열심히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는 13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 세계의 제재에 겁먹은 중국이 자체적으로 국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대응에 나서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 동결 조치입니다. 중국은 지금 한 3조 달러 이상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약 1조 달러 정도를 미국 재무부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예환관리국이 발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외환 보유고의 절반 이상이 한 53, 4%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이 정도가 달러로 표시되어 있다는 것이 니케이의 분석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러시아에 행한 것 같이 중국의 외환 보유고에 대해서도 똑같은 조치를 취한다 하는 것은 이 중국 입장에서는요, 상상하기도 싫은 시나리오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중국이 이걸 회피할 대안도 딱히 없다는 것이 중국의 고민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지난 6일 제니 델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에 중국에 대한 모든 제재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발언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앨런 장관은 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입증된 것처럼 공격적인 국가에 상당한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줬다라고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앨런 장관의 이런 발언은 중국에게 섬뜩하게 다가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시진핑이 결정을 했고 시진핑이 추진하고 있는 푸틴과의 브로맨스를 깰 수도 없고 그렇다고 러시아에게 대놓고 지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러시아는 푸틴이 죽이고 있고 중국은 시진핑 때문에 망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을 겁니다. 화이트타임즈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